자, 여러분, 문제집 278페이지 아까 109번 문제 설명드린 것 중에서 문제집 278페이지 109번 문제 있잖아요. 109번 문제도 1번 지문을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으네요. 요거에. 자, 다음은 소득세법상 양도세 세율 중에서 초과 누진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잖아요. 조정 대상적 고려하지 않고 1번 지문을 보니까 109번 문제 1번 지문 보니까 과세 표준 금액 중 5억 원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42% 세율정된다는데 이게 원래 바꾸려고 한 거였는데 안 바꾼 것 같아요. 제가 맞는지 1번도 맞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1번도 맞다고 보시고요. 옳은 것으로 1번도 옳은 것으로. 그래서 1번 3번 둘 다 정답으로 하시고요. 이걸 바꿨어야 되는데 안 바꿨네 제가. 그래서 1번하고 3번 다 정답으로요. 과세 표준 금액이 1,200만 원이면 6%고 5억 원 초과 금액은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몇 프로? 42% 세율정된다. 그래서 문제집 278페이지 109번 문제 1번 지문이요. 이것도 옳은 것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옳은 것으로. 늦게 온 선수들. 자, 그래서 문제집 278페이지 109번 문제 1번도 옳은 것으로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도요. 그렇게 하시고, 자, 우리 어디로 가시냐면 우리 이율과세 특례, 부당해산부인 특례. 자, 이어서 봐야죠. 285페이지 문제집 120번 문제는 별 표시해놓고 요약집 99에서 100페이지 참조인데요. 요약집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집 우리 양도소 금액 계산 특례를 좀 펴보세요, 여러분들. 요약집 98페이지로 봅니다. 요약집 98페이지 24번 테마 양도소 금액의 계산 특례 있잖아요. 별표에 3개 하시고 요약집 98페이지 24번 테마 양도소 금액 계산 특례 별표에 3개 하시고 먼저 1번 양도소 금액의 구분 계산 등 요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다음의 양도소 금액은 구분해서 계산하고 각 소득 금액 계산할 때 결성금은 이를 다른 소득 금액과 통산하지 않는다. 아까 문제에서 봤었죠? 그래서 1번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 자산의 양도소 금액하고 주식 양도소 금액하고 동그라미 3번 파생상품 양도소 금액은 각각 구분해서 계산하고 서로 결성금을 통산하지 않습니다. 양가로 2번 결성금의 공제 통산이요. 세율별 공제 우선 자산별 양도차손은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소 금액에서 먼저 통산하고 남는 게 있으면 미공제분은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소 금액에서 통산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류 과정에서 쭉 어떤 건지 설명을 드렸는데 미공제분의 처리, 세율별 공제에서 공제되지 못한 결성금은 어떻게 한다? 소멸합니다. 미공제된 결성금을 여러분의 양도소득에서 발생한 결성금을 여러분의 종합소득금액이나 퇴직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또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율에서 공제받을 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단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결성금은 다음 연도로 이율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상업소득이라.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게 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이율과세 특례, 또 99페이지 3 양도소득의 부당해 예산부인 특례가 이어지는데 요거는 묶어서 제가 쭉 한번 설명을 또 쭉 한번 드리고 이율과세 특례하고 부당해산부인 특례를 쭉 한번 설명을 드리고 다시 한번요. 그리고 교재를 같이 우리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같이 교재 요약집을 일단 보고요. 일단 설명을 한번 쭉 또 듣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러니까 7월 28일 날 일요일 날 세법 비교도에 특강이 있다고 그랬죠? 특강집 보니까 벌써 원고 넘겨서 디자인 다 나오고 보니까 책 다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헷갈리는 내용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보면 이렇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이런 식으로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뭐 과세 주체, 과세 대상, 납세무자, 과세 표준, 세율, 납세 절차, 비과세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취득세 할 때는 알겠는데 양도소득세 배울 때 정도 되면 가물가물해지고 또 막 뒤섞여가지고 내용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 헷갈린 내용들을 우리가 비교해서 그래서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주요 세목에 대해서 과세 주체,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납세 절차, 비과세 이런 것들을 횡으로 딱 비교해서 한눈에 보면서 비교해서 정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특강은 그게 이제 말하자면 요약집을 재편성한 거예요. 이렇게 비교하면서 재편성한 거라 내용이 이제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전체 세법 내용이. 그래서 요거는
근데 이제 강의를 하루 동안에 특강 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렇게 주요 세목에 대한 중요 내용별 비교를 요거를 딱 해가지고 틀을 딱 잡고 세포 헷갈리지 않도록 딱 틀을 잡고요. 거기 이제 하고 그 외에 이제 많은 내용들이 또 헷갈리는 거 뭐 공동 상속주택, 공동 소유주택, 뭐 다가구주택, 겸용주택 막 여러 가지 헷갈리는 것들이 쫙 또 비교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이제 일부만 보고 다 강의하진 않아요. 특강집에 나와 있는 전체 내용을. 그런데 이 내용 위주로 이제 특강을 하고 그 외의 내용들은 몇 가지만 추려서 이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특강이 끝나면 여러분이 특강집을 갖고 다니면서 요약집은 시험장 갈 때까지 갖고 가는 거고 이 특강집은 여러분들 공부할 때 있잖아요. 뭐 앞으로 이제 강의 들을 때도 그렇고 이제 항상 갖고 다니면서 사전처럼 뭐가 헷갈려. 이게 납세무자가 뭐 아니면 과세 표준이 뭐 세율이 난 이거하고 뭐 뒤섞여가지고 헷갈린다 그러면 그거 딱 펴놓고서 쫙 비교해서 정리하고 또 뭐가 헷갈리면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다가구 주택이 뭐가 예를 들어서 뭐 고가주택도 그렇고 다가구주택도 그렇고 이게 이제 양도소득세에서 부동산 임대업에서 어디서 이렇게 하는 게 막 헷갈리잖아요. 그럴 때 그거 딱 펴놓고 쫙 비교해서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사전처럼 계속 갖고 다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원래 특강을 다른 곳에서 무조건 딱 한 번 필수적 과정으로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꼭 하는 게 뭐냐면 이 비교대 세법 특강을 꼭 해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제가 선택이 아니라 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완성을 위해서 세법 우리가 완성을 위해서 세법 우리가 실천해서 여러분들이 저의 자랑과 보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꼭 필수적으로 꼭 들어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쫙 놓고 이렇게 세트로 요약집과 함께 세트로 이렇게 비교해서 딱 정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특강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아니라 꼭 들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여러분? 네, 그래서 나중에 비교도의 특강 그거 꼭 여러분들이 일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해가지고 오후 한 대여섯 시까지 합니다. 중간에 점심 먹고요. 뭘 깜짝 놀라고 그래. 아이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역시 그래서 그때 이제 오전에 이제 한 4시간 정도, 한 오후 한 2시 정도까지, 1시 반이나 2시 정도까지 오전에 정신이 좀 온전할 때 진도를 쫙 나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꼭 그때 여러분 특강 들으시고요. 그래서 꼭 특강 들으시길 당부드리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98페이지, 요약집 99페이지 펴놓고 설명을 듣습니다. 예, 여러분. 먼저 여기를 보세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특례입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특례예요.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어떤 재산을 증여받았어야 되냐면 다른 건 안 되고요.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 중에서 다른 건 안 되고, 자, 토지, 그 다음에 건물, 그 다음에 무슨 이용회원권을 증여받았을 때만 특례가 적용됩니다. 다른 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월과세 특례는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자, 증여자 갑이 있고, 그 다음에 증여를 받는 수중자 을이 있습니다. 증여자와 수중자는 어떤 관계냐? 배우자 직계존비속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증여자 갑이 만약에 2012년도 10월 달에 어떤 부동산을 취득을 했는데 취득했을 당시 가격은 예를 들어서 2억 원이었고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증여를 했는데 2017년 5월 달에 증여를 했고요. 증여를 받을 당시 재산가액은 증여받을 당시에 이 재산가액은 예를 들어서 5억 원이었습니다. 이것을 제3자 병에게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병에게 양도를 했는데 양도한 날은 2018년도 예를 들어서 7월 달에 만약에 양도를 했습니다. 을이병에게. 그리고 양도 가격은 예를 들어서 이게 7억 원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내 양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이월과세 특례가 적용되는데 누가 납세무자가 되느냐? 수중자가 양도소득세 납세무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을이병한테 양도한 거예요. 근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 가격은 7억으로 합니다. 자, 근데 취득 가격은 증여받은 당시 가격이 아니라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하고, 그죠 여러분들? 보유기간도 증여받은 날로부터가 아니라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해서
보유기간 계산합니다. 보유기간은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